자, 글쓰기 이제 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이거는 남았어요. 맞죠? 네. 네,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력서는 이제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게 국문 이력서 있죠? 우리말로 쓰는 거예요. 우리말. 자, 295쪽. 자, 사진은 이건 뭐 여러분 다 알죠?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걸 이게 시험에 가끔 나와요. 이력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해가지고요. 뭐 사진은 6개월 이내에 6개월 쓰는 거 촬영한 걸 쓴다 이런 거 나온다니까. 뭐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인적사 학력을 쓸 때는 어떤 건 막 초등학교부터 쓰는 분인데 요즘 뭐 거의 다 대학 교육은 했잖아요.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보세요. 학력은 대졸인 경우 통상 뭐라고 나왔어요.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최종 학력까지를 기재한다. 이것도 이제 시험 나올 수 있대요. 학력은 초등학교부터 기재한다. 또 여기 사진은 너무 뻔한 이야기잖아요. 6개월 이내. 이거 다 틀린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296조. 여기 보면 이제 뭐 학과 이런 거는 학력과 관련해서 학교, 학과 이런 걸 안 줄여서 기입하지 않는 단체명 등을 줄여서 기입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뭐 서울대학교인데 서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연대 이렇게 쓰면 너무 건방져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여기 밑줄 쓰세요. 업무 내용과 관계없는 경력은 간략하게 적고 연관 있는 경력을 위주로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학원을 가려고 그래요. 근데 막 타로 뭐 10년 공부했음 이런 걸 썼는데 뭐 그걸 가지고 한 10줄 써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느 학원에서 뭐 단과반에서 뭘 강의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업무 내용과 이것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온다니까요. 너무 상식 아닙니까? 밑줄 주세요. 업무 내용과 관계없는 경력은 간략하게 적고 연관 있는 경력 위주로 부각해라. 그 다음에 상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면허증 이런 걸 다 적는데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만 적는 게 좋아요. 뭐 사설 자격증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설 자격증 저 수십 개 있어 수십 개 막. 근데 그걸 다 적은 게 아니라 그 공인된 거 있잖아요. 뭐 면허증이나 정교사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적어야지. 뭐 리더십 뭐 자격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벌은 수상 경력을 적는다. 교내 행사 대회에서 뭐 이런 거고요. 또 마무리 같은 경우는 보면 기재사항이 마지막에 내용 사실과 다름이 없음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걸 꼭 적고 뭐 그다음에 이름을 쓴다면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서 마무리하긴 한다. 이런 것들.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297쪽에 4번 이력서 작성 시 주의사항 별 3개 쳐놓으세요. 별 3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와요. 매년. 보세요. 무엇보다 주의할 점은 허위사실 과장된 내용이 기재해서는 안 된다. 허위사실을 쓰면 안 돼. 내가 대학을 안 나왔는데 대학교 나왔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어디서 중퇴를 했는데 다 졸업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최근 경력 중심으로 기술하되 지원 분야 중심으로 그러니까 최근 경력을 써야지 막 20년 전 경력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내가 그쪽에 뭐 요리 쪽에 뭐 공부를 했다 해야지 뭐 그쪽에 있었다 20년 전에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 경력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최근 경력이에요. 꼭 알아두시고요. 이거 나오잖아요. 과거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 너무 짧은 경력은 그래서 어디 가서 6개월 일했는데 막 그걸 써. 그 대표가 뭐 좋아하겠어요? 이거 되게 뭐가 불성실한가? 또 너무 됐죠? 불필요한 정보의 나를 피한다. 기본적인 학력을 쓰지 않는 게 좋은데 아까 이야기했죠. 초등학교부터 막 쓰면 안 된다는 거. 어떤 분 막 유치원부터 쓰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짧고 간결하게 쓴다. 막 이력서를 썼는데 막 10장 써. 읽다가 그냥 1년 지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두세 장을 넘겨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영문 이력서. 영문 이력서 있죠. 자, 영문 위에는 건너뛰고 1번부터 볼게요. 퍼스널 데이터, 개인 정보.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걸 쭉 쓰는 거예요. 연도, 순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학력.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둘째 줄에 married, 결혼했다. 이 정도 알겠죠? married. 그다음에 single, 미혼이죠. male, 남자, female, 여자. 이런 걸 쓰라는 거고요. 에듀케이션 학력이잖아요. 학력. 그래서 최종 학력만을 기재하는데 최근부터 과거로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조조 배정난 뒤에 괄호를 사용해서 마이너 오브 코리안 리터러처. 여러분 이 마이너가 뭔지 아세요? 마이너. 이 부전공이라는 뜻이에요. 부전공. 전공은 뭐냐? 메이저라고 해요. 이게 참고를 알았어요. 메이저가 이게 소령이라는 뜻도 있고요. 전공한다는 뜻도 있어요. 메이저. 뭐 주요하다는 뜻도 있지만 메이저리그. 됐죠? 그래서 이게 한국 문학 부전공이라는 뜻이에요. 마이너는. 그 다음에 objective. 이게 이제 목표라는 뜻이거든요. 희망 직종. 우리말로 목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희망 부서를 명확하게 적어라. 그 다음에 work experience. 경력. 어떤 경력을 쓰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보면 여기 두 번째 줄에 비춰있어요. 자격증 위주가 아니라 적성 및 능력 위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력의 기재가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부터가 아니라 최근부터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과외활동 등 각종 업무 능력 평가에 도움이 되면 내가 영어를 가르치려고 학원에 있으면 뭐 영어 과외 경력을 써도 되겠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선스와 다른 그 자격증도 있으면 써라. 상벌사항, 미리터리 서비스 301쪽에 보세요. 미리터리 서비스가 병역이에요. 군대 가서 서비스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역은 전역자는 discharged from service. discharged란 말은 우리말로 방전됐다는 뜻이 방전. 그러니까 서비스로부터 방전됐다. 좀 재밌죠 표현이? 그게 병역 면제가 전역이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병역 그 면제자는 exempted. 이게 면제된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원조에도 쓰고 뭐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302쪽에 보면 뭐 성장 과정을 쓰고 또 성격에 이거를 큰 것만 보면 돼.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장점, 단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런 거 쓰는데 자 여기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그래서 차별화된 자기소개서. 블루오션 전략으로 차별화되기.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중요한 내용 장점. 여기 장점을 중점적으로. 장점 동그라미.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넘겨보세요. 3번은 뭐라고 썼어요? 간결하게 써라. 복잡하게 쓰면 안 된다. 4번은 뭐예요? 문단 구분을 지어라. 그러니까 문단을 하나의 문단을 너무나 길게 쓰면 읽다가 지쳤어요. 땡벌이죠. 완전히. 너무 길게 쓰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좀 적당하게 달라고 나누라. 일관성. 그러니까 일관성 뭐 어떤 사람은 글죠. 뭐뭐입니다. 그리고 뭐뭐했다. 막 이래버려요. 뭐뭐입니다. 뭐뭐했습니다. 했는데 뭐뭐했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종결 어미를 여기다 오잖아요. 뭐뭐입니다. 뭐뭐이다 해서 상대 경어법이나 호칭해서 일관성을 유지해라. 나는 뭐뭐이다를 썼다가 저는 뭐뭐입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고요. 또 맞춤법을 지켜서 오자 탈자가 없이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쓸 때 뭐 약어, 유행어, 방언, 뭐 통신 용어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나 이런 통신 용어 같은 거 쓰면 말라. 자 편집글. 편집글은 306쪽에 이제 여기도 가끔 나오는데 편집글의 형식 여기 1, 2, 3, 4, 5, 6, 7 별표, 네모 별표. 여기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부르기, 호칭의 한자 호칭. 부르기 호칭이고요. 시후는 뭐냐면 때 시자의 계절 호자 뭡니까? 날씨가 차가운 겨울인데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십니까? 뭐 이런 거. 날씨를 막 기체후 일양 만강 9시면 막 쓰잖아요. 그런 게 시후예요. 때를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안 인사 드리는 거고요. 또 저는 어떻게 지냅니다. 용건. 그 다음에 쓰고요. 그 다음에 작별 인사, 날짜, 성명.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부르기부터 쭉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되고 309쪽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6번에 작별인사 있죠. 작별인사. 6번 작별인사. 거기 보면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 다음에 만날 때 건강히 잘 지내시고 같이 쓰면 되는데 그럼 이만 총총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 유머죠 유머. 이만 총총이라고 쓰면 너무 웃기죠.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날짜와 서명 같은 경우도 이제 쓸 때 뭐 배상, 상서, 배백. 여기 이제 하나 좀 설명해. 배는 이게 이제 절할 배자예요. 상은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배갈 때 백자는 흰백이 아니라요. RL 백자, RL 아랜다는 말 들어봤어요? 주인백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주인이 아랜다는 거예요. 주인백. 그러니까 이게 흰백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
뭐 나머지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이야기할 거는 회사나 그 단체 거기 두 번째 달라고 그러세요. 거기 보면 땡땡 주식회사 사장 땡땡 올림 같은 게 표준이고 땡땡 주식회사 사장 올림 이런 식으로 같이 이름 뒤에 직함을 넣지 않도록 주의한다. 직함을 이름 앞에 넣어서 쓰는 것은 높이는 것이 아니지만 직함을 이름 뒤에 넣어 쓰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직함을 그 이름 뒤에, 그러니까 뭐 홍길동 사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름 뒤에다 이렇게 쓰는 거는 안 좋다. 그다음에 이제 봉투를 쓸 때 이름 직함 이렇게 쓰는데 여기 보면 귀하란 말 많이 들어봤죠. 네. 밑에서 마지막 달라 귀하, 좌라고 쓰게 돼요. 이게 이 좌자가 좌석할 때 좌자거든요. 그다음에 존하, 존경할 존자예요. 이런 식으로 좌는 귀하보다 높이는 말이고 존하는 자아보다 높이는 말이다. 그러니까 자아가 귀하보다 높이고요. 우리가 귀하 있잖아요. 귀하 누구누구 귀하 이게 자아라는 거 자아 맞죠? 그러니까 자아가 귀하보다 높이는 이야기잖아요. 존하는 자아보다 존하는 나오죠. 자아보다 더 높이는 말이다. 그러니까 존하 그러니까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이해가 좀 말인지 이렇게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정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메일에 대한 시험 문제 꼭 나와요. 이메일. 자 거기 313쪽을 보시면 앞에 건 다 건너뛸게요. 몰라도 돼. 이외에도 이메일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여기 밑줄 쳐보세요. 이거 꼭 매년 나오는 문제. 이메일 작성과 관련돼서 잘못된 거. 여러분 이메일 매일매일 보내죠. 매일매일 보내잖아요. 일렉트로닉 메일이잖아요. 이메일 할 때 이메일 저메일 그게 아니고 일렉트로닉 메일이에요. 전자우편이라는 지 이거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이메일 보낼 때 봐요. 1번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 파일 내용을 간략하게 본문에 설명해 주는 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메일 보낼 때 그냥 첨부 파일만 딱 보내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런 분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본문에 설명해라. 그 이야기고요. 두 번째,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파일 첨부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파일 첨부하려면 귀찮죠. 그냥 밑에다가 중요한 것만 쓰면 되는데 그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읽는 사람이 읽기 편하도록 줄 간격을 넓혀주거나 글자 크기를 조절해준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너무나 타닥타닥 붙여 쓰지 마라. 네 번째,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만든다. 강조할 점은 글자 크기, 색깔 이런 거에 차이를 두고 도표를 만들고. 네 번째, 메일에 대한 답장을 쓸 경우는 회신으로 보낼 것인지 새로운 메일로 보낼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한다. 이해가죠? 여러분 보내면 그냥 답장하고 바로 보내버리잖아요. 근데 의사소통을 위해 이전 문서가 필요할 때에는 회신으로 보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새롭게 보내는 게 좋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메일 한 통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러 개 있을 경우는 소제목을 달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여기는 별표 하나 꼭 밑줄 좀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메일 한 통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러 개 있을 경우는 뭐라고요? 소제목을 달고. 자, 일곱 번째, 서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 별표 쳐놓으시고. 그러니까 전자우편의 경우는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편지를 열어보기 전에 알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자동적으로 달리는 서명 문서가 있기 때문에 편지 끝부분에 보내는 사람의 서명을 직접 넣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발신이나 서명인이 자동적으로 붙여진 경우가 많아서 확인하고 보내지 않으면 이게 이제 막 이런 경우 있죠. 가가멜 막 이렇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을 풍경 이런 별명이 막 달려 있어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확인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메일도 너무나 여러분 뻔한 이야기인데 이런 걸 가지고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2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쭉 설명을 드리면서 찍어드렸는데 그런 것들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정말 25문제에서 20문제 이상 충분히 맞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한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공부하시고 아까 분류가 뭔지 분석이 뭔지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납법이 뭔지 언어법이 뭔지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주하고 두 번째 주에 했던 발음 문장 쓰기 있죠. 그 부분을 특히 열심히 보세요. 여기 제 2장에 발음 문장 쓰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좀 많이 이야기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 미술관역 동물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되게 유명하죠. 미술관역 동물원. 저 이거 되게 영화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미술관역 동물원이 이제 두 사람이 막 사랑하는 그 이야기예요. 신문화 나오죠. 근데 거기에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사랑이라는 게 처음부터 풍덩 빠지는 줄만 알았지 이렇게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인 줄을 몰랐어. 보시죠. 그러니까 사랑이 여러분 보면 첫눈에 반한 사람 이것만 사랑인 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자가 이제 복사하는데 옆에 갔더니 한 남자 글들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반했습니다. 아 자식 얼굴 예쁜 건 알아가지고 근데 그 남자 글들에 아직 반 남았다. 복사하려면 반 남았잖아. 근데 하여튼 첫눈에 반한 사람보다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람이 보면 볼수록 볼매라고 하잖아요. 매력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도 여러분 제가 학위가 막 12개고 이러니까 엄청 많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하다 보면 계속해서 파괴돼요. 내가 이 부분에 모르네, 저 부분은 모르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단지 이렇게 시험을 위해서만 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을 위해서 그거같이 지겨운 게 없어요. 이왕 하는 공부는 우리가 군대에 가보면 이런 거 있는데 내 생에 한 번뿐인 군대 지금도 기억나요. 가치 있게 내 생에 한 번뿐인 군대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멋있게. 제가 지금 군대 갔다 온 지 한참 됐는데도 여러분도 한 번뿐인 이 삶이잖아요. 그 인생을 좀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보내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다음에 제가 뭐 기회가 되면 2학기 때도 좀 특강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뭐 공부한 게 제가 뭐 삶이니까 그래서 좀 도움이 되는 과목 선정을 해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또 제가 학생회장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는 거 별로 못 봤을 거 열심히 했죠 제가. 수고하셨고요.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